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화요일은 이 매블쇼 녹화 날이어서 오늘 12시에 매블쇼를 다녀왔는데, 저 현근택 변호사, 뭐 최진봉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이렇게 좀 원년 멤버들끼리 하면서 좀 스피디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블쇼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윤석열이는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로 정치를 하느냐. 마구잡이로 그냥 이 비서관들 내보내고 여의도하고 정치를 끌어서 뭐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다 갔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검사들이라는 애들이 할 줄 아는 거는 누명 뒤집어 씌우고 조작해서 사람들 쫓아내고 잡아놓는 거 이상 다른 고민을 해봤겠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짓들 보면은 김무성 라인, 장재원 라인들 그냥 쳐내고 자기들이 한번 해볼까? 문제는 여기서 그럼 저놈들은 대안이 있냐? 김무성 여의도 라인들 쫓아낸 다음에 대안이 있냐 했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놈들은 원래 대안을 구상할 줄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요즘에 저 윤석열 애들이 민주당 쪽에 계속 추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한 저 수박들,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이른바 뭐 범 이낙연계라는 사람들한테 계속 추파가 들어온다 윤석열 쪽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통화하는 게 대충 보이는구나. 요 삼류 조작 검사들의 하나의 주특기 또 있다. 조작 날조만 하는 게 아니라 강자한테 엎드려 빌고 약자를 짓밟는 그게 또 있겠구나. 윤석열이는 결국 문재인에게 엎드려 빌면서 한번 버텨보겠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보수 쪽이라는 이제 윤핵관들을 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은 또 바보들이냐. 이자들도 요 잔머리하고 뒤통수 치는 데는 정말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준석을 시발로 개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국가와 민족은 없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처먹는 개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그 개싸움의 시작이 하나 또 시작이 됐는데 저 비대위 한번 비대위 검색해주세요. 지금 속보가 나와서 그런데 요거네 요거. 예. 비대위 검색하면 되겠네. 자, 이 권성동 이 여건이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총에서 추인을 했는데 이 권성동이 지금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윤석열과 검사들 쪽에서는 권성동이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제 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미 다 더럽혀진 놈 얘가 왜 당대표 하고 있냐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권성동이는 웃기고 있네. 니네가 여의도라러 내가 알지? 제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금 그런 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윤석열의 지령이 아니에요. 윤석열의 지령은 지금 이 안 먹힌 지 오래입니다. 처음부터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아닌 그 이준석이 이제 징계 먹었을 때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 쪽에서는 다 쫓아내고 세 판 잘려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권성동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는 권성동이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막 가는데 뭘 가지고 했냐 오늘 지금 비상 상황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을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법부 법원이 결정을 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당이라서 그렇죠. 이게 회사다 그랬을 때 미디어처럼 회사에 대한 비상 상황은 오너인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걸 법원이 판단한다. 이거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건데 법원의 잘못된 판단 이전에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원이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좀 바로 잡아주자 거기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당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비상 상황을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추가한 겁니다. 당원 96조 1항인데 이게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거리된 경우는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다.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현진 등등 이 윤영석 등등 4명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4명이 최고위원이 빠져버리면은 지금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야 4명 채워. 4명이 빠지면 막 니네들이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4명을 채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판결 내는 건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4명이 빠지면은 자동적으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고쳐놨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과 이 국민의힘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로펌 회사냐, 너희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해서 얻어먹고 온 놈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얘네들은 법으로 싸워요. 법으로. 그냥 이런 행위 자체가 정치권이 해결할 것들을 법원으로 넘겨줘서 사법부의 정치화는 누가 만드냐? 얘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법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법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거 딱 봐도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자, 최고위원 4명 사퇴했으니까, 이제, 비대위 전환 가능하다. 내가 이준석 쪽이면은, 거긴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법률 따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지금 니네들이 무슨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냐? 이 당원이 개정된 다음부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은 비대위 전환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미 최고위원 4명을 사퇴했어. 없잖아, 최고위가. 지금 최고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가서. 최고위가 없는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은 비대위 전환 가능하니까 이제 비대위 하겠다. 이거 소급 적용 문제가 생겨요. 소급 전형은 위헌이거든. 아니, 우리가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법원이 지난 상황에서 잘못된 거를 짚어서 개선하라 그랬더니 지금 와서 당원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했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을 몰라도 일반 국민은 상식으로 아는 거야. 이딴 짓을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이딴 짓을 하지 말라고. 아니, 물론 나야 저 당은 망해야 되는 당이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서 뭐 나쁠 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 정도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언론들이라는 것은 뭐 당파성이 없는 뭐 한국일보나 이런 정도 언론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꼼수 좀 부리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라. 내가 어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를 쫓아내고 싶으면은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 소환제를 하라고. 50만 명, 60만 명 책임당원 데리고 와서 3분의 1 정도가 투표해가지고 과반 찬성하면은 이준석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란 말이야, 그거를. 차라리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아니, 그 정도도 이준석을 못 이겨? 너희들, 야, 책임당원들 60만 명 누가 채워냈냐?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이가 절반 채웠고 나머지 절반은 홍준표가 채웠잖아. 둘만 손잡으면은 그거 못 이기냐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를 계속 꼼지락거리면서 그냥 법 가지고 사기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권성동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단 한 번도 큰 아젠다를 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의힘으로 정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밀실에서 법 가지고 사기치고 장난치고 증거 조작한 거밖에 없는 놈들이야, 다 지금 전체가. 요 권성동이랑 따라가는 놈들이 윤석열이 뿐이 아니라 저 김기현이죠,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판사 출신이죠. 다 그런 놈들이잖아,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니 뭐가 되겠어요?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요런 비슷했던 상황 때 노무현과 김대중 어떻게 했냐? 노무현 대통령 때 신당 창당 들어갔잖아요. 노무현 민주당을 그냥 깨고 신당 창당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그때 그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야, 그냥 자신 있으면 당 깨고 나가, 윤석열이랑 같이.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김대중 같은 경우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정권 잡았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했을 때가 문제가 됐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이기택 라인들이 야, 이 김대중이 당신은 은퇴했는데 왜 돌아왔어? 버티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신당창당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국민과 내 지지자 믿고 가겠다. 그걸로 승부 걸겠다. 그러다가 선거 참패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렇게 당원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있는 삼류 검사놈들은 만약에 검사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훈련된 검사들이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평생 증거 조작 날조 사기만 친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진실과 정의감으로 승부해 본 적이 없는 놈들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마 보세요. 내일 신인기 변호사가 아마 이거 반박할 텐데 저랑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헌법이 금지한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소송이 늘어나가지고 양쪽이 몇십 개 소송 걸려서 진짜 국민의힘 노법 하나 만들어야 되는 사태 벌어져. 자, 법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제 남 탓하면서 주로 여의도 김무성계들을 지금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필이면 최재형이가 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쫓아나고 어떻게 돼버렸냐? 유승민계, 김무성계, 이준석 거기다가 최재형은 개판 없지만은 보수에서 최재형이를 너무 뛰어나서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기회주의자인데 마치 무슨 원칙 있는 이 판사인 것처럼 사기를 하도 많이 쳐놔가지고 그 상징적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 놈 또 있어. 이명박이. 이걸 지금 전체를 윤석열의 그 삼류 검사들이 다 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질을. 그것도 세게 그냥 세게 한 놈을 확 치는 게 아니라 졸개들을 치면서 그냥 한마디로 큰 칼로 쳐야 될 거를 식칼 가지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앙일보 보세요. 이 중앙일보 어용 언론. 윤석열 정부에 우군이 들어가고 있다. 얘네들 좀 불안하잖아. 윤석열이 가지고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 김무성이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된 사실은 18일 알려졌는데 내정 철회로 기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오늘 내가 확인했는데 김무성이는 정치를 하도 오래 하고 이 김무성이야말로 진짜 술집에서 정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인맥이 넓어요. 이자는 윤석열이는 저기 서초동 거기서 술집 그 지하에서 마시는 놈이고 김무성이는 여의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셨기 때문에 똑같은 술꾼이어도 김무성이는 인맥을 쌓으면서 마신 거고 윤석열이는 밀실에서 이 지들 약자 불러다가 그냥 구두발로 술 퍼먹이면서 머신 놈이고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같은 경우 이를 갈아요. 윤석열 대해서. 예. 자기가 민주평통 부의장 시켜달라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자, 김경재 총재가 박근혜 정권 때 자유총연맹 총재를 했죠. 제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은 같은 곳에 있어요. 근데 자유총연맹은 보수 정권 때 할 일이 많고 민주평통은 진보 좌익 정권 때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자총이 보수적이고 민주평통이 진보 좌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 민주평통 부의장 하겠다는 사람 없어. 그냥 갈 데 없으면 이거 시켜주는 거고 반면에 자유총연맹 총재할 사람들은 많아.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서 김무성이가 예를 들면 하고 싶다면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이지. 근데 물론 자유총연맹을 이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박살냈기 때문에 뭐 약화된 건 있지만은 김무성이는 민주평통 부의장 돼봐요 아무 일도 못해. 예. 이게 해외 통일 세력인데 해외 통일 세력이라면요 보수 기준으로는 뭐냐? 종북 세력이에요. 민주평통 부의장이 하는 일은 이 해외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통일 세력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김무성이 아마 그 다니다가 이 계란 많이 맞을걸? 그 짓 하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김무성이는 민주평통 부의장을 탐낸 적이 없는데 지네들이 와서 내각제 할 때 좀 도와달라고 김무성에게 청탁을 한 거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지들끼리 야, 너 선압자한테 돈 먹었지 나가. 김무성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나도 김무성이 우습게 보지만은 니네들보다는 김무성이 낫지. 술을 마셔도 니네들보다 더 잘 마셔 김무성이가. 니네 술값은 내냐? 검사들? 김무성이 인마 술값은 내고 마셔 자기가. 니네 술값 안 내잖아. 이게 지금 김무성이 지금 칼을 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정무 라인들 잘라내는데 이게 다 김무성 라인이야 보니까. 싹 다 김무성 라인들이에요 지금. 자, 어제만 14명 짐 쌌다. 윤핵관 라인 포함 80명 교체인데 정무 1, 2비서관 다 김무성 라인이야. 장지원과 김무성 공동 라인이고 지금 윤핵관 라인 80명 교체면요. 자,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지금 420명이라 얘기해요. 대통령실 전체 직원을. 그러면 그 중에 한 100여 명 이상은 원래 있어야 되는 행정관리들.
안내원이든 지금 식당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고 옛날에 정원사 등등등 있잖아요. 그냥 청와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는 거고 지금 잘라내는 애들은 이른바 어공이라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이 청와대로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인데 지금 80명 날린다는 얘기는 420명 중 여의도 라인들은 다 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정도 친다는 얘기는. 근데 그 여의도 라인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것은 태극기 탄핵 무효에 발담은 놈들하고는 상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김건희 애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이 태극기 쓰레기들은. 자, 그럼 이 80명이 대부분 탄핵 세력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인데 아니 탄핵의 이 수장이 김무성인데 저 80명이 다 김무성과 연관된 놈들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냥 김무성 라인을 치게 돼 있는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홍지만, 경윤호 이거 다 김무성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전화 관계도 있겠지만은 시민사회 수석 A 비서관 이거 어제 이름 나왔죠. 임헌조가 누구냐? 김무성이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이 만들어낸 위성 시민사회 단체 이각산 씨가 운영했던 거 거기에 사무총장이에요. 김무성이 만든 어용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임헌조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 나는 이거 어제 처음 알았는데 야,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김무성이가 깊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김무성이 사조직에 있는 사무총장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들어갔다는 얘기는 김무성이 장지원 통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깊이 개입했는데 이제 이 검사 이 삼류애들이 이 김무성이 여의도 놈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니네 다 죽어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임헌조 비서관이 이제 쫓겨났는데 임헌조 비서관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니네가 잘못한 거지. 여의도 출신 볼 때 저 검사하는 짓들 보면 이거 어이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짚을 거는 제가 이 친이계 사람들이 미디어치 도와주려고 몇 명이 지금 와요. 지금 이게 이른바 김무성계라는 게 또 넓게 보면 전부 다 친이계 애들인데 여기 친이계 지금 엄청 들어가 있죠. 친이계가.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일들을 하는 게 미디어워치하고 전데 제가 친이계 사람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친박보다 더 가까워요. 친이계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친박 사람들은 싸움을 투쟁 자체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친이계는 어쨌든 투쟁은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아스팔트하고는 더 많이 어울렸거든. 친이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임원조 비서관 같은 경우 아스팔트 보수운동가라고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저하고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시민사회석실화의 그 비서관 정도면요. 제가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원조 비서관이 저를 몰라요?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찾아와서 얘기 듣고 가야 돼요. 왜 지금 당신이 보수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움직이는 거냐? 얘기 듣고 적어서 윤석열에게 보고서 올렸어야 돼. 정상적인 청와대라면은. 지금 이번에 알려져서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친이계 사람들이 여기 왕창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무성이 이 라인들이 일을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지. 가장 위협적인 보수의 시민사회 운동을 시민사회 비서관이 캐치 안 했다는 얘기는 다른 쪽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검사 라인들은 그것 때문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요것들이 언론과 유착돼가지고 자꾸 김건희 정보를 빼낸다 그래서 치는 건데 그거와 별개로 요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김무성이나 친이계 라인들은 이미 내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은 기울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할 거 없다. 적당히 맞춰가자. 그랬다는 게 이번에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정권이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내가 문재인 타도 운동을 해도 저하고 연결될 사람이 없으니까 안 올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내가 이명박 때 이명박을 깐다거나 박근혜 때 박근혜를 까면 바로 달려온다고.
근데 그 똑같은 7개가 들어가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퇴진운동하는데 한 놈도 전화도 못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끝났다고 봤던지. 열심히 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런 찰나에 이제 대대적으로 그나마 좀 일을 한 사람일 거예요, 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여의도 어공 정도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파견된 부처 애들은 진짜 일 안 하겠지. 검사 놈들은 그냥 뒷조사나 하고 누명이나 덮어씌우는 거 바쁘겠지. 그러면 일할 사람 다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 매불쇼에서 야,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 누구를 채울 거냐? 아니, 그럼 여의도 사람들 쫓아내면은 누가 저기 가서 여의도하고 이 소통할 거냐? 야,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동아일보도 동아일보도 이렇게 이 비서관 교체 야 이게 이 동아일보 얘기는 이 얘기인데 어공들 여의도 출신을 쫓아내기 전에 김건희가 데려온 애들부터 쫓아내라.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된 게 전부 다 김건희 라인들인데 김건희 라인들은 건재하고 있고 여의도만 쫓아내. 그러니까 여의도 애들이 김건희가 데려온 그 이상한 애들의 정보를 자꾸 빼낸다고 해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쫓아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전희경, 신보라 얘기가 나와요. 지금 김무성 라인들 비서관들 제 판단 기준에서는 이번에 정무비서관 2명하고 시민사회 비서관 2명 A급 프로들입니다. 그 A급 프로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도 못한다. 그 정도로 정권을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A급 프로들을 쫓아내고 지금 누구를 집어넣느냐? 전희경이랑 신보라를 집어넣겠다. 아, 이거 보수에서 아는 사람 다 알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인지. 야, 진짜 어디 변방에서 조작지나 해던 검사들 수준이 이거구나. 전희경이랑 신보라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임원조하고 거기랑 전희경 신보라 비교하면요 한참 밑바닥에 있는 그냥 애들이야. 애들.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누구 출신이냐? 재벌의 이권을 비호하는 전경련에 그냥 앞잡이로 써먹은 애들이 전희경하고 신보라고. 전경련의 그 힘으로 박근혜 정권 때 최대 실책이 뭐냐? 전경련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수 지원을 전경련이 인사에 개입해서 신보라, 전희경 같은 자격 없는 애들을 국회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짓을 한 게 누구냐? 정규재. 전경련 애들이야. 전경련 애들. 밑에서 재벌 앞잡이 하는 애들. 근데 그런 재벌 앞잡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집어넣은 놈은 누구냐? 김무성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이게 내가 이게 추천을 잘 안 되나 집어넣냐? 이 전희경, 김무성 이 탄핵 검색해서 이 미디어 치로 띄워봐. 이건 내가 보낸 게 하나도 안 놀라웠지?